대한민국과 대만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6년 상반기 수출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이 처음으로 일본을 동시에 앞질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4,9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게 따져보면 700조가 넘거든요. 약 703조.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4,166달러. 이게 한 59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대만보다도 한 100조 이상 수출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일본의 경우는 3,844억 달러, 하나로 따져보면 544조. 그러니까 아까 대만의 590조 원보다 낮은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증가율 측면에서도 대한민국과 대만이 약 50% 상당하죠. 이렇게 큰 수치를 기록한 반면에 일본은 약 10%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이 동아시아 수출 판도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의 존재감이 커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역전의 가장 큰 배경은요. 그렇죠. 이 AI 반도체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고성능 반도체 이 수요가 빠르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HBM 그리고 첨단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완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수출의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커지면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수출 비중도 크게 올랐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TSMC를 중심으로 해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출을 했냐, 이 내용을 좀 따져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IC 직접 회로 수출액이 1,490억 달러.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 700조 좀 넘게 수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30%를 차지하는 211조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다 반도체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떠냐? 대만은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이 비중이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만 역시 반도체가 차지하는 이 수출 비율이 30% 정도 돼서 약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9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소재 분야에서 이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어드반테스트, 여기에 또 더해보자면요, 레이저텍,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어떻게 되나, 이걸 보니까요, 한 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걸 하나로 따져보면 약 21조. 그러니까 일본은 주로 이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고 있고, 그럼 대한민국은 이 반도체 장비 수출 못하냐 하는데요, 이만큼은 아닙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약 52억 달러, 이 반도체 장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따져보면 약 7조 4천억 원 이렇게 되고요. 대만은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일본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현재 AI의 특수 중심은요, 첨단 반도체 완제품에 있지 제조 장비가 주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럼 직접 회로 수출은 어떻게 되냐? 이걸 보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212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한민국의 211조, 대만의 189조, 여기에 한참 못 미치죠. 대한민국이 일본의 7배, 그리고 대만이 일본의 6배 조금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본의 수출 부진이 엔화 약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하기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기간에 원화와 대만 달러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환율 하나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요, 일본의 수출 물량 지수가 2028년 금융위기 이전 이 고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년이 지난 상황에도 성장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일본이 스마트폰이나 첨단 반도체 그리고 이 플랫폼 같은
디지털 성장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또 이런 분석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로 봤을 때요, AI 시대 산업 주도권이 어떤 나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만은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고 수출과 성장률 전망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요, 장비와 소재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앞으로는요, 반도체 완제품 경쟁력이 국가 수출 순위와 산업 영향력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선택을 한번 잘못함으로써 이 디지털 산업에서 주도권을 계속 잃고 이런 게 축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과 대만의 수출량도 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